글쎄요. 동의를 못하겠다.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아니 스탠리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약간 좀 긁혔어. 나 이거를 계속 이렇게 보다가 썸네일은 많이 봤는데 그 신경 안 쓰고 있었거든. 또 이러고 있는데 오늘 누가 링크드에 올린 거 보고선 영상을 다시 봤는데 약간 좀 긁혔습니다. 사스 이즈 데드라니. 사스가 죽었다고 하니까 안 긁힐 수 있겠습니까? 이게 좀 긁혔고 썸네일 보고 나서 좀 속상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내용을 보고 나서도 뭐 다 틀린 말은 아닌데 완전 동의는 못하겠다. 우리 또 이 사티아 나델라 형, 죽었다니. 지금 몇 사람이 여기에 지금 인생을 바치고 있는데 죽었다니요. 죽을 거라니요. 상황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그렇게 된 걸까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미국에서 AI 에이전트가 되게 화두란 말이에요. 작년까지는 코파일럿이라고 해가지고 뭔가 이 조종사 이런 개념을 많이 얘기하다가 이제 AI 에이전트 하면서 에이전트의 개념을 막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뭔가 사스들이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 없어질 거다. AI 에이전트로 대체될 거다. 뭐 이런 얘기예요. 뭐 공감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이제 뭐 요점은 뭐냐면 이제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개발이 딱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프론트엔드, 하나는 백엔드가 있는데 이 백엔드에 있는 시스템들이나 DB나 이런 것들이 AI를 통해서 많이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더 AI 종속적으로 되면서 쉽게 얘기하면 이제 DB 설계자들이나 백엔드 개발자들이 사라지고 다 AI로 대체되고 그러면 이제 많은 변화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인데 사스들도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이제 틀리진 않았어요. 아예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약간 얇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기존의 백엔드 시스템 위에 얇은 수준의 얕은 수준의 서비스들이 올라가 있고 그냥 단순히 데이터를 입력하고 저장하고 호출하고 이렇게 되는 것들이 그냥 사스다. 그래서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사스의 기본적인 속성이 맞아요. 입력하고 호출하고 뭐 불러오고 다시 정리해서 보여주고 이런 게 맞는데 그런 이제 UI 중심으로 되어 있는 사스들이 다 뭐 박살 날 거다, 사라질 거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생각을 하게 되는 사고방식의 논리는 이해가 되나? 극단적으로 사스가 죽는다? 라는 것에는 동의를 못하겠다.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죽는지 한번 두고 봅시다. 왜 그렇게 생각하셨죠? 일단은 사티아 형 한번 10년 내에 한번 보시죠. 사스 하나라도 안 쓰실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캡처했다가 10년 뒤에 사티아 형이 이제 사스 쓰고 있으면 제가 얘기하고 쓰고 있는데 안 쓸 거냐 이거죠. 엑셀 시트 사라질 거라고 하는데 과연 시트 안 쓸까요? 과연 어딘가 접속해서 타이핑 안 하고 있을까요? 올해 음성 관련된 AI가 굉장히 발전할 거다 얘기했지만 완전히 극단적으로 사스가 사라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건 단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근데 이제 그건 있습니다. 제가 너무 비판적으로 그냥 무작정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제 확실히 사스가 죽을 거란 얘기는 많이 있어요. 위험한 건 맞아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사스들의 성장이 더뎌졌어요. 많이 둔화됐어요. 그거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똑같아요. 많이 둔화가 됐고 그리고 세일즈 하기도 더 어렵다는 얘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우리가 이제 플레이북이라고 하잖아요. 예전대로 하던 쭉 파이프라인대로 탁탁탁탁탁 시나리오를 탁탁탁탁탁 해서 판매가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경쟁사들이 점점 많아졌고 왜냐면 AI가 화두가 되면서 확실히 사스를 개발하기가 좋아졌어요. AI가 많아지고 AI가 활발해지니까 사스가 개발이 더 잘 되고 그러니까 경쟁이 당연히 치열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사티아 형이 말한 대로 얕은 수준의 UI 중심의 사스들이 막 번져 나오면서 가격 경쟁을 하고 점점 프로모션 경쟁을 하고 그러면 이제 시장이 교란이 되고 무너지는 게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에서도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많아지고 또 지금 미국 경제가 막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엔비디아가 리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매그니피센트 7이 막 끌고 막 간단 말이에요. 빅테크들이. 근데 그에 반면에 생각보다 사스의 네임드들 매그니피센트 7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스들이 있거든요. 그런 업체들의 성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경기는 호황인데 사스는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 형국이 있거든요. 그리고 해고가 엄청 많아지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안 좋은 건 맞아요. 어려운 건 맞는데 죽는다? 극단적으로 없어질 거다는 동의를 못 하겠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러면은 앞으로의 사스의 지형들은 어떻게 변할까요? 저 사람 말대로라면 극단적으로 가지 않으면 어느 정도로까지는 변할 수 있는데 죽진 않을까요? 일단은 사스가 개발하기가 쉬워지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업데이트 속도나 개발 속도들이 더 빨라지겠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선택지가 많아지고 더 업데이트가 빨라지니까. 근데 그만큼 가격 경쟁이 심해지고 버티지 못하는 소프트웨어나 브랜드들은 많이 죽겠죠. 맞아, 죽을 거예요. 근데 사스라는 시장의 주체가 죽기는 어렵다. 그리고 교통정리라고 하는 표현이 좀 맞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정리되고 사라지고 생겨나고 사라지고를 반복하면서 강자들이 남아가겠죠. 사스라는 게 개발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개발한 이후에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제가 오늘 링크드인에서 어떤 분께서 사스가 이제 사람 갈아서 넣는 산업이다 이런 얘기를 막 해주셨는데 맞아요. 어느 정도 사람이 인적 자원이 많이 투입돼서 사람이 그 일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일을 정규화하고 프로세스화해서 그거를 개발로 만드는 게 사스인데 특히 B2B 사스는 사람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죠. 사스 개발할 때 개발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스를 개발하고 사스를 만들 때 되게 중요한 게 사용자입니다. 그러니까 유저도 좀 위험한 발언인데 유저도 갈립니다. 유저도 개발자랑 똑같이 갈려나가요. 왜냐하면 초기에 있는 사스들은 사실 유저들이 돈 내고 쓰면서 그걸 다 테스트 해주거든요. 그리고 같이 버그를 찾아내고 그걸 또 개선하고 의견을 개진하면서 발전을 같이 하거든요. 사스는 유저와 함께 같이 발전하기 때문에 그 시간과 그 노하우의 양을 AI 에이전트가 수년 안에 바로 커버할 수 있다라는 거는 조금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저도 AI를 좋아하고 AI를 정말 에이전트처럼 쓰고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고급 요리 레시피 나 공개돼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그 레시피 내가 공부해서 집에서 다 요리 맨날 해먹은 거 아니잖아요. 식당 가서 여전히 사 먹습니다. 개발도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소스 코드 개발할 수 있는 방법론들 AI가 없어도 이미 정보는 다 공개가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다 모든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를 다 개발해서 쓰냐? 아니잖아요. 왜 안 개발해서 안 씁니까? 사서 쓰는 게 더 쉽고 빠르고 싸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전히 사스는 유효할 겁니다. 왜냐하면 10년간 세일즈포스나 허브스팟에서 만든 CRM의 그 생태계와 그 메뉴들과 서비스들을 직접 개발한다? 아무리 AI를 끼고 한다고 해도 그 일을 왜 굳이 그렇게 할까요? 그냥 사서 쓰면 되는 겁니다. 그냥 어카운트 열어서 쓰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싸기 때문이죠. 최근에 이제 몇몇 분들께서는 사스 이제 사서 쓸 필요 없이 계속 개발해서 하니까 되던데? 그냥 챗GPT랑 AI 이용해가지고 간단하게 사스 만들어서 난 쓰면 되겠네. 아니면 그걸 만들어서 내가 팔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어불성설이다. 물론 잘 개발해서 판매가까지 되면 좋겠지만 내가 혼자서 집에서 먹는 집밥이랑 집밥을 다 만들었다고 해서 그 레시피를 그대로 해서 100인분, 200인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는 다른 얘기거든요. 식당을 여는 거랑 집에서 요리를 잘하는 거는 다른 얘기예요. 근데 집에서 AI 이용해서 소프트웨어 이렇게 탁탁탁 해보니까 되네? 이거 그러면 이제 사스 다 끝났네. 사스 이제 없네. 라고 얘기하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형님. 뭐 최고 IT 회사의 수장이시지만 한번 보겠어요. 10년 안에 사스, CRM 혹은 뭐 간단한 메모 앱이라도 하나라도 안 쓴다. 진짜 하나라도 안 쓰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씁니다. 안 쓸 수 없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는 사스를 쓰고 있고 항공권 예매 이래놓고서 어디 가서 하실 겁니까? 스카이스캐너가 안 가실 겁니까? AI 에이전트로 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전망은 사스와 AI 에이전트가 같이 공존하면서 상생하면서 시너지를 내는 구조로 가는 건 확실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특히 이제 사스 안에서 우리가 접근하고 정리하기 어려운 데이터들이 많습니다. 사스도 데이터가 쌓이다 보면 찾고 연결하고 이런 게 힘들어요. 그런 부분을 AI 에이전트가 많이 도와줄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사스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AI가 힘을 낼 겁니다. 특히나 현재 있는 DB 구조들이나 앞으로 만들어야 되는 백엔드 쪽에 있는 내용들, 뭐 프론트엔드도 마찬가지고 AI 이용해서 더 코드를 더 간결하게 짜고 효과적으로 짜고 더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것들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거고
QA나 QC 있는 부분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AI가 많이 활용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SaaS를 더 고도화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될 건데 지금 이 두 가지 신호가 있잖아요. AI가 막 발전하고 있는 정보랑 SaaS 시장이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거시경제, 미시경제적으로 힘든 이 두 가지 신호를 가지고 SaaS가 죽을 거다? 아 진짜 그러면 안 되죠. 여기도 MS도 코파일럿 지금 하고 있고 오피스 하고 있는데 SaaS 만들고 있는데 마치 제 느낌에는 이 전체적인 판때기의 흐름을 마이크로소프트 쪽으로 다 끌고 와가지고 우리가 만든 AI 에이전트가 다 해결할 거야. 아 그럼 그 AI 에이전트는 SaaS 아니냐고요. 그것도 SaaS지. 그래서 이런 생태계를 교란하는 발언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긁혔습니다. 극이에요, 극. 그러면은 그거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기 마이크로소프트 CEO 말처럼 AI 에이전트들이 사스를 죽인다. 그런 상황은 어떤 상황이 돼야지나 가능할까요? 만약 그렇게 최악의 시나리오대로 가려면 어떻게 돼야지 가능할까요? 아, 이제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중앙 집권화된 형태가 되겠죠. AI 에이전트가 굉장히 많은 데이터에 다 접근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데이터를 뭔가 퍼블리싱하거나 어딘가로 이동시키거나 하는 것까지 권한이 굉장히 많아져야겠죠. 그래서 중앙 집권화된 시스템이 하나가 있다면 가능하겠죠. 하나의 큰 AI 오퍼레이팅 시스템, OS가 있어서 그걸 가능하게끔 하면 가능하겠지만 그게 옛날에 우리가 영화에서 보던 빅브라더 아닙니까? 그런 세상이 올까요? 과연 기업들이 가만히 있을 것인가? 정부들이 가만히 있을 것인가? 제가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찍은 영상 리뷰 링크 만들어서 보내줘 하면은 인코딩을 해서 그 파일을 어딘가 서버에 올리고 그거를 다시 리뷰 URL을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리뷰를 올릴 수 있는 그 서버와 그 플랫폼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AI가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 열어줘야 되는 거죠. 무슨 생각으로? 그 서버는 그럼 어디서 운영합니까? 그 영상 4기가 5기가 되는 거 어디다 올릴 거예요? 올려야 되잖아요. 그럼 그거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이제 AI들이 결국에 발전하고 AI 에이전트들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저런 것들에 대한 시나리오가 일부는 맞아 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럴 때 사라지는 사스들은 어떤 사스들이 사라질까요? 아,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사라지는 사스들은 일단 우리 사티아 형이 지적한 대로 정말 UI 중심적으로 얇게, thin하게 이렇게 개발되고 서비스화된 것들은 죽겠죠. 쉽게 얘기해서 서비스가 잘 안 만들어지고 기존에 있는 파스나 기존에 있는 다른 시스템들을 베껴서 만들거나 유사하게 만든 것들은 사라지겠죠. 왜냐면 신생 업체로서 브랜드도 가치가 없고 고객도 많이 없고 또 서비스적인 게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구조라고 하면 점점 쇠퇴할 것이고 쉽게 얘기해서 대충 만든 것들은 사라지게 될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건 AI가 아니더라도 시장 구조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근데 다만 가속화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간단한 소프트웨어들을 짜는 게 더 쉬워진 세상이 되긴 한 건 맞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요는 AI 에이전트가 이제 자기가 이제 직접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일하면서 DB가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있는 DB에 다 접근할 수 있고 그거 외에도 뭐 사내 ERP든 아니면 외부에 있는 SaaS든 서비스에 다 접속해서 오케스트레이션을 한다. 그러니까 지휘자처럼 자기가 막 다 이렇게 한다 라고 하면은 그거 자체도 똑같이 서비스고 SaaS가 아닌가. 그러고서 여튼 그렇다. 그것도 SaaS다 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큰 건 저는 그 부분에서 어려움이 과연 AI가 그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정말 비유적으로 그 지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있는가. 그게 컨텐츠를 크리에이션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면 가능할 수 있어요. 지금 그런 데서 많이 쓰고 있으니까. 근데 정말 비즈니스에 가장 직접적으로 쿼테이션을 보내는 견적서를 보내거나 인보이스를 날리거나 계약과 관련된 이메일을 보내는 그 버튼을 내가 구두로 말하고 AI 에이전트가 보내준다? 내가 목욕탕에 누워가지고 견적서 보내. 할인을 적용해서 프로모션을 넣어줘. 이거를 할 수 있는 비즈니스맨이 얼마나 될까? 그 딜이 10만 원, 20만 원이면 모르겠지만 그 딜이 1억짜리, 10억짜리. 예를 들어서 그 반도체면 그 딜이 수백억, 수천억 할 수 있는 딜인데 그 딜을 AI 에이전트한테 음성으로 던져서 보내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즈니스에 되게 중요한 액션을 하는 것에서는 굉장히 앞으로도 보수적으로 갈 겁니다. 그거는 AI 에이전트를 활용한 시간이 꽤 걸릴 것 같고 다만 있는 정보를 정리하고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많이 활용될 거예요. 그래서 AI 에이전트가 기존에 있는 DB에서 인사이트를 찾아서 전달하는 것들은 정말 활발하게 쓰겠죠. 근데 그 서비스들을 그러면 DB 정리를 누가 해놓겠어요? 갑자기 또 화가 나네요. 사스가 하지 누가 해요? 그 사스가 없으면은 그 DB들이 회사에 잘 차곡차곡 정리가 돼 있을 것 같아요. 어딘가에.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사람은요 DB 정리를 하지 않아요. 그나마 소프트웨어가 있고 또 사스가 있으니까 고객 정보도 마케팅 데이터도 세일즈 데이터도 이런 것들이 다 어딘가에 재무 데이터들이 남아있는 거지. 그게 없었으면 그냥 다 엑셀 파일로 어딘가 다 돌아다니고 있을 텐데. 아니 AI 에이전트가 아무리 발전해도 뭐 회사에 정보가 있어야지 그걸 접근해서 그걸 뭔가 말든지 정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스 없으면 정보 정리 안 됩니다. 근데 AI 에이전트가 생겨나니까 사스가 죽을 거요? 글쎄요. 그래서 무엇보다 간과하고 있는 거는 AI 에이전트가 어쨌건 뭔가 학습을 하고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DB가 있어야 되는데 그 데이터베이스는 다 데이터 베이스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사스 회사 안에 있거나 아니면 회사 안에 있는 어떤 데이터 망에 있다거나. 근데 그게 없이 AI 에이전트가 뭔가를 학습한다? 이거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스 회사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의 결론. SaaS is dead는 틀렸다. SaaS is under threat은 맞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긴 해요. 그래서 내용을 안에 보면 위험에 놓였다. SaaS 산업에 문제가 있다라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AI가 그 중심에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극단적으로 SaaS가 끝나진 않습니다. is not dead.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SaaS is not dead. 안 죽었어. 안 죽어. 죽으면 안 돼. 죽으면 나는 어떡하라고. 나는 어떡하라고.